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K-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는 K-콘텐츠가 글로벌 주도권을 잡겠다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 K-콘텐츠의 국경 넓기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K-콘텐츠 시장 분위기부터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이제 하이브, 전 이제는 네, 빅히트죠. 예, 하이브가 주목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맞습니다. 네. 빅히트가 하이브가 그 이카타 홀딩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옛날에 이제 빅히트죠. 이제 하이브 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형 레이블 회사입니다.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했는데 사실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사실 이제 국내의 콘텐츠 기업이 그 정말 대형 레이블사를 이제 인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겼는데 뭐 의미는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M&A 자금,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가 M&A를 시작을 했는데 네. 여기서 최대의 이제는 거래 대금이 나왔고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레이블사를 인수한 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상이 좀 난달랐다가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이 이제 BTS에 너무 실현되어 있다라는 게 네.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빅히트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목받아 왔었거든요. 예. 만약에 멤버들 군대 가면 어떡할 거냐 그랬는데 이제는 네. BTS 없더라도 자생적으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예. 무엇보다 자생적으로 이런 큰 M&A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입증했기 때문에 사실 대표적인 이제는 뭐 K 콘텐츠의 자생력을 보여줬다라고 네. 확장성을 보여줬다라고 좀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이슈 나왔을 때 헤드라인이 BTS 이제 군대 가도 된다였는데 저스틴 비버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왔었는데 메타버스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얘기하면서도 사실 메타버스도 얘기를 제가 꺼내기도 했었는데 디지털 지구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세상 말고 디지털의 세상이 생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K 콘텐츠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가상과 현실 네. 이거를 이제 합쳐서 나온 얘기인데, 근데 저기서 저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면 우리가 가상 세계는 있었잖아요, 그 전부터. 그런데 이제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자생적인 에코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가상 세계 안에서 우리가 UCG라 얘기하는 유저 제너레이티드 콘텐츠, 자생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가 이제는 거래가 되고 상품화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거든요. 그 안에서 가상화폐라든지 암호화폐가 이제 거래가 되는 돈 이렇게 더 나아가서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타버스가 확장성이 있게 이제 투자자들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나라의 이제 콘텐츠주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메타버스 안에서 콘텐츠라는 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K 콘텐츠들이 이런 데에 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주목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좀 인기를 끊었던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 장사로 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점에서 메타버스가 우리나라의 K 콘텐츠에 장을 마련해 준다는 한마디로 우리가 장터가 마련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K 콘텐츠 쪽에 글로벌 협업도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좀 그들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확장성을 발휘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었죠. 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는 미국의 웹툰 플랫폼입니다. 바로 그 타파스 미디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조금씩 계속 지분을 모아왔죠. 그래서 네. 지금 지분 한 40.4% 정도 돼서 뭐 완벽하게 이제는 자회사로 둘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파스 미디어를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타파스 미디어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의 첫 웹툰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김창훈 대표가 이제 창업한 회사인데요. 사실 북미 시장의 최대의 웹툰 시장이기도 하고 최초의 또 웹툰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카카오 엔터가 이것을 자회사로 두고 그럼 확장성이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K 콘텐츠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싸움이겠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으로 본다면 서로 경쟁하는 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지금 현황을 좀 본다 그러면은 웹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네이버 웹툰이 있고 다음 웹툰이 있고요. 웹소설은 네이버 시리즈가 있고 카카오 페이지, 음악은 바이브와 멜론이 있겠죠. 이걸 넘어서 이제는 북미 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외 쪽 먼저 가보면요. 북미 웹툰 같은 경우에는 웹툰, 네이버는 웹툰, 태피툰, 그다음에 카카오는 타파스 미디어, 금방 말씀드렸던 웹소설 같은 경우는 왓패드라는 것을 이제 네이버가 이제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카카오는 레디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또한 웹툰, 라인 망가, 뭐 지존이죠 정말로. 라인 망가 네이버가 가지고 있고 카카오는 피코마. 이미 뭐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K 콘텐츠가 굉장히 확장성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 그 안에서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덩치 키우기가 승자 독식의 전략이라는 건 아마존을 통해서도 네, 알 수 맞습니다. 있는데 아마존이 뭐 약국도 진출하고 최근에는 미용실까지 사업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K 콘텐츠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K 콘텐츠 관련주 주가 움직임 좀 볼게요. 뭐 역시나 이제 MBT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네이버 웹툰을 구현하려면은 우리가 뭐 네이버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쿠키 오븐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쿠키 오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MBT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DNC 미디어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거기서 공급을 하고 있죠 컨텐츠를 이 DNC 미디어도 분위기가 좋았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어제 뭐 실제적으로 종가 대비해서 보면 전일 대비 6.81% 올랐거든요. 키다리 스튜디오 웹소설 웹툰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K 콘텐츠와 관련된 게 작년에 이어서 순환 매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 시장 진출, 해외 시장 진출 이런 점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뭐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소스 멀티 유저거든요.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채널로 나가기 때문에 네. 시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프랑스의 웹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키다리 스튜디오, 이 자회사 델리툰이 최근에 또 연매출 100억 돌파했다는 소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커지고 있는데요. K 콘텐츠 쪽에 이 플랫폼의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투자도 아주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네네. 상황들 지금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 IPO 계획들까지 네네. 좀 체크할 거 중요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이제 예. 하이브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인데 네. 이 MSCI 지수 편입이 이제는 가시권에 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그 MSCI 지수 다음 달 10일 동부 기준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반기 리뷰에서 이제는 새롭게 편입될 종목과 제외될 종목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MSCI 지수에 편입될 종목으로 HMM, 뭐 하이보, SKC, 그다음에 녹십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 지수 편입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펀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하이브에 한 1,225억 정도가 이제는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만큼 하이브가 그만큼 네. K 콘텐츠가 네. 위상 자체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 엔터죠. 역시나 미국 증시설, 직상장에 대한 증시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10조 원 정도 가치 평가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상장하게 된다? 그러면 20조 원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K 콘텐츠 관련주들이 예. 미국 확장성들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카카오 엔터 기업 가치 전망은 사실 지금 20조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절반 아래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상장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면서 네. 기업 가치 전망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브, 예, 해외 쪽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유상증자에도 또 해외 스타들도 참여했고요. 이렇게 또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건 역시도 글로벌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김나은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디지털 콘텐츠가 이제는 화두분이 됐습니다. 이 콘텐츠를 원소스 멀티유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확장성이 강하다라는 점에서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콘텐츠주들의 상승 랠리는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콘텐츠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K 콘텐츠 대장주로 꼽히죠.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이 드라마 누가 만들었어? 하고 제작사를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적혀있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도 꽤 자주 경험하는데요. 최근에도 빈센조나 철인왕후, 경이로운 소문 등이 흥행 가도를 달리면서 판매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 35%의 비중을 스튜디오 드래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드라마를 잘 만드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중장기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넷플릭스에서 나아가서 TV기나 iQII 등으로 판매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K 콘텐츠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 예측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3만 원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추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라마를 보셨으니까 영화나 광고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시장에서는 시각 특수 효과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느냐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위즈익 스튜디오는 컴퓨터 그래픽 CG와 또 시각 특수 효과 VFX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영화,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CG의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라고 평가받는 영화 승리호 제작에도 이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컴투스가 45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사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통한 포트폴리오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또 지난달에 이 기업은 메타버스를 신규 사업에 추가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즈익 스튜디오, 키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8,5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타버스가 말 나온 김에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진짜 메타버스 관련주로 꼽힌다는 자이언트 스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광고와 영상 VFX 그리고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5,300여 편의 광고 제작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실시간 XR 라이브 콘텐츠 원스톱 제작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디즈니, 18년에는 넷플릭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MBC 유니버설 공식 협력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장비와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빅테크 또 엔터사와 협업을 통한 매출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자이언트 스텝의 주가 추이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까지 경제판 돋보시기 시간에서는 오늘 콘텐츠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관련주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영화도 게임도 잘 되려면 세계관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국판 마블급 유니버스를 갖고 있는 Y랩의 웹툰 기반의 그러한 콘텐츠도 제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네. SK텔레콤의 박정호 대표가 아마존과 애플TV 협력 가능성, 이 가운데서 아마존 TV에 좀 힘을 줬습니다. 네네. 이렇게 언급이 나왔는데 어떤 투자들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SKT 같은 경우는 웨이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3사, 옛날에 이제 푹이었죠. 푹 어플, 푹 서비스와 그다음에 이제는 SK가 가지고 있던 옥수수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이게 합쳐져서 이제 웨이브가 만들어진 건데 이 웨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이기 때문에 또 강력한 콘텐츠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양한 플랫폼 기업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KT를 통신사로 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고 통신사가 왜 아마존이랑 얘기하지? 아니면 왜 통신사가 애플 TV랑 얘기하지? 그게 아니라 이런 그 웨이브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플 TV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프라임과 얘기가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는 이제 애플 TV와 아마존과의 지금 금방 말씀한 것처럼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넷플릭스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나온 상태고요. 디즈니하고는 이제 협력 가능성 없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미 어제 이 그 강남구에서 있었던 월드 IT 쇼에서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박 대표가.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SKT를 조금 더 뜯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SKT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5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동통
통신은 당연하겠죠. 거기에 뭐 미디어, 융합 보안, 커머스, 그다음에 모빌리티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인적 분할 이제 들어갑니다. 인적 분할 들어가게 되면은 지분 구성이 다시 재편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주목할 게 이제 아마존이죠. 이미 아마존에서 이 커머스 쪽 한마디로 이제 11번가와 이제 협력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존이 이제 한국 시장에 침투를 하는데 SKT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게 네. 된다면 인적 분할되고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면은 아마존의 지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든 간에 이제 아마존은 왼손 SK와 들어오네요. 손이 들어와요. 예. 당연히 그러면 저는 SKT 입장에서는 커머스 입장에서는요. 완벽하게 네이버와 쿠팡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SKT의 미래 성장 가능성, 컨텐츠라든지 커머스 쪽에도 예.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아마존과 손을 잡는 부분들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이버가 카카오 엔터에 의해서 이제 네이버 웹툰도 미국 증시 상장할 수도 있다. 이 발언이 어제 나왔어요. 네네.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뛰어드는 네. 행보가 이어질까요? 눈에 딱 띄잖아요. 와패드 인수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뭐 본사를 네이버 웹툰은 뭐 지난해죠. 이미 뭐 로스앤젤레스로 이전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는 뭐 상장하겠다라고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가입자 수도 많고 그다음에 와패드라는 이 그 플랫폼에 가지고 있던 성장성도 그대로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네이버 웹툰의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미 근로자의 그 월 순수 글로벌 월 순수 이용자 수가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720만 정도가 되고 와패드는 9천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성이 넓고요. 무엇보다 이미 뭐 박상진 네이버 앱 CFO죠. 최고 재무 관리자가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달러화 채권의 추가 발행 고려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착하면 네이버 웹툰 시장에 안착하면 뭐 당연히 이제 상장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네이버 웹툰의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고 대표적인 사례가 와이패드 인수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K 콘텐츠 이야기하면서 플랫폼과 콘텐츠의 융합의 움직임을 볼 수가 네. 있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압도적인 플랫폼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탄생하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